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제시엔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 이 자금을 확보해 허리를 졸라매려 하지만 금융권의 문턱이 너무 높아 낭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 경남은행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자금 확보마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은행 이름이 울산이라는 이름을 넣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울산 발전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울산 경남은행이 이번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울산시와 울산 경남은행은 울산시청 마당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무지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따기예요. 소득이 증명이 안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저렴한 대출 지원 소식에 전시와 같은 상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울산시와 울산 경남은행은 금융지원 상담 창구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금 전달식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적기에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행의 소명이기도 하고 또 저희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울산 신용보증자단은 출연금 30억 원을 활용해 출연금의 15배인 450억 원 규모로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이어 울산시와 울산 경남은행은 희망 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 경남은행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특히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고 2천만 원 한도 무담보 무보증 자금을 5년 이내 할부 상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금융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리고 경영 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 경남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142억 3,500여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7년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체불액 53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회사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 현재 50만 원인 명절 귀향비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기 근속 포상금 증액과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말 사측과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의 재난 취약계층을 도출해 그 특성과 불평등 사례 등을 분석해 재난복지 향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윤영배 박사는 이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권 확보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재난에 노출되는 대상의 취약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박사는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지만 이 주변에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울산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할 수 있는 복원력이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울산교가 전국 생활 대축전 기간 동안 청춘의 다리 비쇼, 일명 춤출랑교 비쇼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음악과 함께 레이저쇼를 해왔던 울산교 B쇼의 재정비를 마치고 전국 생활 대축전 기간인 25일부터 28일까지 청춘의 다리 B쇼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쇼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오후 8시와 8시 30분, 9시 등 1일 3회에 걸쳐 회당 3곡씩 12분간 연출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재정비를 통해 울산교 상부의 노후화된 보안 등을 LED 경관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야간 보행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개발사와 어업인 대책위원회 그리고 울산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제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상생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제 체결된 상생협약으로 어업인 대책위원회와 울산 수산업협동조합은 투자 개발사들이 속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측량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울산 동쪽 60에서 100km 해역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총 설비 용량 최대 6기가와트급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2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대병원 도심 이전 의지를 밝힌 이후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동구를 중심으로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울산대병원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울산시의 민선 8기 조직관리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 브리핑.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분 자율 선발 허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대 의대가 증원된 120명의 입학 정원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대 의대는 입학 정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입학 정원이 40명뿐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동구에 위치한 울산대병원을 도심 인프라 연계와 접근성을 위해 남구 도심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좀 해서 시내로 왔으면 좋겠다. 지금 울산대학병원은 재정적 여건으로 사실 시내 오기가 그렇게 감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고 어떤 그 계기가 됐으니까 협의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울산대의대 입학 정원이 120명으로 확정되는 게 울산대병원을 도심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김 시장이 사견을 전제로 한 말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즉각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태선 울산동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지역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울산대 의대의 동구 완전 환원에도 대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보당 울산동구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접근성이 부족한 건 그동안 동구가 소외됐기 때문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장의 할 일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을 접근성 기준으로만 한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왜 한다는 것이며 혁신도시는 왜 만든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명호 현 울산동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 동구의원들이 동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이전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구는 현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구에 위치한 울산대병원을 타 구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잇따르는 반발에 울산시는 현재 논의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며 울산대 의대 입학 정원이 120명으로 확정돼야 논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예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따른 지역의료 활성화 대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동구 주민들의 반발이 쉽게 잦아들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제10대 회장에 오병국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오 회장은 경찰대학교 1기로 경찰에 입문해 울산 남부경찰서장과 울산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주식회사 휴먼파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해 전 세계 석학들에게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을 선보입니다. 세계 전기자동차 전시회는 1969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의 전기차 학술대회 겸 전시회로 세계 전기차 올림픽으로도 불리며 한국에서는 2002년 부산, 2015년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에 세 번째로 열립니다. 삼성 SDI는 이번 전시회에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구분 초급속 충전 배터리 등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은 최근 HD현대 MG봉사단이 분당과 울산 사업장 인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180건 분량의 동화가 담긴 오디오북 단말기 15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G봉사단은 HD현대 그룹사 임원 중, 임직원 중 20, 30대 젊은 직원들이 모여 만든 사내 봉사단으로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조성된 HD현대 1% 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 3월 출범했습니다. 봉사단은 첫 활동으로 한국어가 서툴어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목소리 기부에 나서 동화책을 직접 낭독해 오디오북을 제작해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울산시 제1기 부동산 아카데미가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부동산 아카데미는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 일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권대중 교수가 과거 부동산 시장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성창우 변호사가 전세 피해 등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대해 그리고 권문업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청년상담소 고민전방을 운영합니다. 청년상담소 고민전방에서는 19세부터 39세 사이에 울산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복합적인 분야에 걸쳐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는 상담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통해 직업 적성 검사와 취업 창업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금융 법률 자문과 청년 정책 등 각종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방어진 슬도는 이 바다와 인접한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나들이 객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관광지의 이면엔 쓰레기로 뒤덮인 부끄러운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 수십 개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가 한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절대 금지라고 적힌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바다에도 쓰레기가 떠다니고 테트라포드 사이사이에도 낚시꾼들이 버린 듯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슬도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 보다 못한 관광객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걸 좀 내라도 좀 줍자. 줍는 김에 한 몇 개만 줍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왕 줍는 김에 한 봉지를 가득 채워야 되겠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 적힌 장소에서 일주일간 발생하는 쓰레기 양만 200리터 분량. 쓰레기통이 없는 슬도에선 발생한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야 하지만 무심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울산 동구청은 쓰레기통을 비치할 경우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천연 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하중도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온양읍 망양리 주민인 50대 강성백 씨가 집 앞 하천을 산책하면서 수달을 발견했다고 알려온 이후 무인 관찰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결과 3월과 4월에 잇따라 수달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생동물 전문가 한상훈 박사는
수달이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것은 먹이가 풍부해 낮에는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 같다면서 서식 환경이 지금과 같이 유지돼야만 이들이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서식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의미의 유케이션 지원 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케이션은 주소지나 근무 지역이 울산이 아닌 타 지역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한옥숙소 어련당과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등 울산에 지정된 숙소에 2박 3일간 체류할 경우 비용 일부와 업무 공간,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정원 수목원 활성화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원 수목원 스탬프 투어를 연중 운영합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산림청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구축한 사립수목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국 43개 정원수목원 운영기관과 협업해 운영됩니다. 참여 정원과 수목원 43개소 가운데 3개 장소를 방문하면 세 번째 방문한 곳에서 반려식물 키트를 제공하며 이후 3개의 스탬프를 더 찍을 때마다 미선나무 등 우리 꽃으로 만든 다양한 기념주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어제 2024년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인구사업 활성화 등 올해 울산지회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저출생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재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본부장은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내용을 토대로 더욱 효율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울산과 남울산 우체국과 함께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독사 위기가구를 위한 안부살핌 사업을 벌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문두호 남울산 우체국장, 서은숙 울산 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배달과 복지등기 안부살핌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희망배달 안부살핌 사업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고독사 위기가구 집중관리 대상 170가구에 집배원이 월 2차례 생필품을 배달하게 되며 복지등기 안부살핌은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들고 관내 위기가구 200세대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